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유진입니다. 오늘은 Amish Dinner Rolls 만들어 볼 건데요. 만들기에 앞서서 한국과 미국이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일단 미국이 거의 한국 영토, 대한민국의 99배가 되는 영토다 보니까 한국처럼 어딜 가도 막 비슷한 체인점들이 있고 비슷한 뭐가 있고 뭐 5G가 다 깔려 있고 이런 느낌보다는 이렇게 아미시처럼 자기들의 민족적이나 종교적인 특색을 유지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많은 사람 단체들 중에서도 가장 레시피나 베이킹 문화가 알려진 그런 집단 중에 하나고요. 굉장히 소박하고 그냥 스스럼 없는 그런 느낌이지만 버터도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감자도 들어가고 굉장히 맛있는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등분 하는 게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그만큼 이렇게 따로따로 하나씩 떼먹는 재미도 있고, 모양도 그냥 식빵처럼 그런 느낌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굉장히 재밌잖아요. 재밌고 특별한 느낌이 드니까 네,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만들어 볼 거고요. 과정을 진행하기 앞서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대부분 이스트는 이렇게 물에 이렇게 녹여놓고, 그 다음에 가루는 대부분 이렇게 밀가루랑 설탕, 소금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따로 용기 여러 개 쓰지 마시고 하나로 준비를 해주시고, 이렇게 두 개 섞이고, 그 다음에 계란, 그 다음에 유지 성분 들어가고, 여기서는 버터죠. 그 다음에 이제 부가재료, 감자 삶은 거 따뜻할 때 해놔야 이렇게 준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하나씩 해볼 거고요. 제가 요새 비디오를 여러 개를 만들면서 자꾸 뭘 고치면 좋을까 하고 보는데, 너무 많은 비디오에서 굉장히 라는 말과 저히 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단어를 쓰지 않으려고 지금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는데 또 굉장히를 썼죠. 그래서 혹시 자꾸 거슬리시면 저도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주시고요. 이스트가 이런 식으로 묽어지지 않으면 상한 거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려주시고, 이렇게 시큼한 냄새도 나니까 이게 바로 효모의 냄새죠. 이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대략적으로 섞인 상태에서 그 다음 재료가 들어가면 좋아요. 하지만 케이크보다는 빵은 훨씬 후하기 때문에 그렇게 까다롭게 정해주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대충 다 섞였죠. 그 다음에 계란을 넣고요. 제가 디저트나 저기 뭐 퀵브레드 이런 거 만들 때는 가끔씩 저기 바닐라 에센스 쓰는 거 보셨을 텐데 여기서는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빵 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단단하고 이런 볼이 좋고요. 수건 깔아놨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스패츌라가 작은 것도 있긴 하지만 한계가 있죠. 이게 케이크 반죽처럼 묽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이걸로 계속 저어봐도 너무 좀 허사해요. 허사하고, 또 효모가 지금 발효가 하고 있는데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봤자 시간이 낭비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죽빵이 이런 과정 자체가 이제 손 버리고 힘들고 시간이 반죽 20분 해야 되고 이래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빵은 사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이걸 직접 해보신 분들은 또 느낌이 다르실 거라서 살짝 뻑뻑하다는 느낌이 드시겠지만, 이렇게 치대다 보면 이제 하나로 덩이가 뭉쳐지거든요. 전체적으로 뭉쳐졌다 싶고 가루와 액체류가 다 어우러졌으면 이 유지 성분을 넣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세요. 항상 보면 볼 아랫부분에 이거를 이렇게 같이 해주시지 않으면 역시 이것만 만지고 있는 느낌이 되기 때문에 항상 같이 이렇게 한 덩이로 만들겠습니다. 반죽이 전체적으로 다 어우러졌다 싶으시면 이렇게 버터를 넣을 건데요. 버터가 일반 발효빵보다는 확실히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빡빡한 느낌이더라도 버터가 들어가면 확실히 이런 느낌이 바뀌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 소박하다는 말이 저희 같으면 이런 버터나 유제품도 안 들어가고 이런 느낌을 쓰겠지만, 미국에서 소박하다는 느낌은 소박한 시골일수록 유제품이 굉장히 풍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유나 버터나 생크림이 엄청 들어가도 소박하다는 느낌을 쓴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러한 반죽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겉부분만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는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안쪽까지 다 버터가 들어가도록 반죽 전체를 속까지 버터로 코팅한다는 느낌을 갖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버터를 넣을 때랑 똑같은 느낌으로 반죽이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어우러지면 이제 감자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죽이 준비가 돼서 이제 감자를 넣었고요. 색깔이 비슷해서 잘 분간이 안 되지만 이 상태에서 20분 정도 칠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울 안에서 감자와 반죽이 다 어우러졌다고 보이면 이제 보울 밖에서 하는데, 보울 밖에서 반죽을 하는 이유는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에요. 탄력성도 더 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할 때까지만 한 최대 1, 2분 정도 반죽 안에서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감자가 덜 이렇게 납작해져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반죽하시는 과정에서 다 하나씩 이렇게 만져주시면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 느낌이 과연 빵이 될까 하시겠지만 빵이 돼요. 왜냐면 이제 반죽을 해서 상태를 바뀔 건데, 지난번에 다른 발효빵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이런 납작하고 딱딱한 성질을 잘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내려치고 손 아랫부분을 사용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시면 어떤 반죽이나 이런 느낌이 있죠. 그럼 여기를 다시 잡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죽을 선호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저처럼 이렇게 한 손으로 하다가 손을 바꿔가면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예 처음부터 양손으로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걸 이쪽으로 이렇게 반복을 하시고 다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취향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20분 뒤에 느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느새 반죽이 모양을 이렇게 잡았고요. 여기 반죽에는 이렇게 안에 감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끈한 그런 느낌은 안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가끔씩 어떤 정보를 보면 막 이렇게 해서 막 이게 비칠 정도로 이런 느낌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글을 봤는데, 아마 베이커리 이런 걸 견학해 보실 분들이 있으시면 정말 대형 상업 기계로 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겠지만, 집에서는 이렇게 20분 정도 칠해가지고 전체적인 질감 자체가 일정하고 반죽의 크게 갈라지거나 하지 않는다. 그 정도면 이제 되거든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서울에서 그때 2017년, 18년에 베이킹 수업을 할 때 어떤 열의에 가득 찬 수강생분께서 무조건 오래 하면 좋은 줄 알고 30-40분 이렇게 했더니 빵이 완전 돌덩이처럼 딱딱해서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 20분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20분 이상을 한다고 해서 지금보다 막 더 무슨 비단처럼 매끄러워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특히 아미시 디너 롤스 이 반죽에서는 아까는 굉장히 이게 빵이 될까 하고 드라이하고 그런 느낌이었다가 감자가 들어가면서 전분이 있고 감자 속에 수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 감자가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밀가루 계량을 잘못했나 막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를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제 레시피를 다 공유를 하고 항상 한 1년 정도 뒤에 검증을 거친 후에 책을 펴내기 때문에 계량 그램 숫자가 틀릴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다만 책을 펴내고 이럴 때 용기, 센티미터 이런 게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그래서 센티미터에 대해서 책을 열심히 봐주시는 독자분께서 벌써 하나가 제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는 그 레시피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렇게 하실 때부터 제가 반죽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거든요. 이렇게 반죽을 하실 때 질어서 힘들다, 미쳐버릴 것 같다 이러시면 아예 마음을 비우시고 손을 한번 깨끗하게 씻은 뒤에 손에 물기가 조금 있는 상태에서 반죽을 접해주시면
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두 가지, 또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여기를 해놓으시면 이거는 발효 체크할 때도 쓰실 수 있고, 만약에 질다면 그만큼 가루 성분이 있으면 저희가 구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럴 때도 덧가루는 어디까지나 최소한 쓰는 걸 지향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덧가루 쓸 때 확 붓지 마시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살짝살짝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면 훨씬 다루기가 쉬운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빵 반죽이나 발효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거를 다 설명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항상 다른 레시피 할 때보다 발효빵 할 때 말이 많은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제가 손으로 이걸 하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자꾸 숨이 차네요. 아무래도 운동 좀 해서 건강을, 체력을 길러야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정도 됐으면 이제 둥글려서 볼에 넣었는데,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왜 둥글려요? 왜냐, 둥글리지 않으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발효해야지. 이렇게 되면 발효가 이런 좀 멋한 상태에서 발효가 되면 일정하지가 않죠. 뭐 여기 닿는 부분도 있고 안 닿는 부분도. 그래서 모두 항상 정돈을 해서 균일한 느낌으로 발효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둥글리는 방법은 모든 발효빵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로 해서 둥글릴 때 손날을 사용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지금 습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재질에서는 둥그러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양이 좀 별로다 그러시면 한 번 더, 너무 시간이 지체되지 않게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넣어주시고 랩으로 싸서 1시간 반 뒤에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시간 반이 지나서 발효가 다 됐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효빵 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손에 밀가루를 묻혀서 이렇게 해야 잘 들어가겠죠. 손에 붓거나 하지 않고 잘 들어가고, 이렇게 그대로 있으면 다 된 거예요. 만약에 구멍이 점점 작아진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15분 정도 더 발효를 한 뒤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과발효를 하면 구제 방법이 없지만 발효가 덜 됐을 때는 15분씩 더 해보면 분명히 되기 때문에, 집이 너무 춥고 그렇다고 해서 발효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이런 게 발효가 된 게 보이시는 거죠? 발효가 잘 됐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런 거 그냥 두지 마시고 손이나 뭐 다른 스크래퍼나 이런 스패‌‌츌라를 사용해서 완전히 긁어서 사용해 주실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반죽을 보울에서 꺼냈고요. 꺼내서 바로 이렇게 나누거나 하지 마시고 이제 정돈을 한 상태에서 나눌 건데,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공기를 빼준다는 느낌으로 준비가 돼야 이제 다 일정하게 나눠지겠죠. 이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아까 발효하기 전에 넣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책에 나오는 것처럼 일정한 부분으로 9등분이 되려면 등분도 일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기에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 일단 반죽 무게를 제가 재보도록 할게요. 전체 무게를 나누기 9를 할 거기 때문에 저는 반죽 무게가 730이 나왔어요. 그러면 730을 9로 나눠서 하나씩 계량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계산기로 해보니까 하나당 81g 정도 하면 되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 처음부터 이렇게 81 하는 것보다는 대략적으로 9등분으로 나눠 놓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고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일단 9등분보다는 8등분이 저희가 하기가 좋죠. 피자 자르는 느낌으로 그렇게 한 후에 이제 그 8개의 등분 속에서 한 등분씩 조금씩 떼내면 9등분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9개를 만들어서 일단 다 똑같이 81g씩 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밀가루 종류나 여러 가지 뭐 계란 크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를 거기 때문에 너무 81g 하지 마시고 만드신 반죽 속에서 그렇게 9등분으로 해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8개 중에서 나머지 하나 등분을 만드는 거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마지막 거를 하고 나면 제일 마지막 거는 계량을 할 필요가 없죠. 제일 마지막 걸 할 때 무슨 큰 이득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로 넣지 마시고, 사실 이렇게 계량하는 게 귀찮고 그렇긴 하지만 완전 잘 만들어진 빵과 마지막에 그냥 대충 만든 빵이랑 가장 표시가 많이 나는 부분이 이렇게 균등하게 등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씩 둥글릴 때 나머지가 마르지 않도록 뭐 랩이나 이런 면보나 이런 걸로 덮어주시면 좋고요. 저희가 아까 이걸로 사용해서 했잖아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되고,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둥글러 주셔도 되고, 또 하나씩 접는 방법이 있는데 하고 나서 바로 통 안에 넣는 걸 주목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한 번 접고 여기 이음새가 있으면 고개를 한 번 더 접고, 이런 식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둥글려지죠. 이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네, 취향에 맞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9개를 다 할 거고요. 제과학교 이런 데 가시면 무섭게 생긴 선생님이 마치 이렇게 지휘본 같은 거 갖고 다니시면서 마지막에 이 빵은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대충 해서 둥글리기도 대충 막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러면 그게 바로 발효가 2차 발효 들어가면서 표시가 나기 때문에 늘 이런 식으로 9등분 이런 빵들은 그걸 조금 옵세시브하게 이런 걸 모양이나 이런 거를 맞춰주시면 좋고요. 1차 발효 때야 두 번째 패자 부활전처럼 2차 발효 그게 있긴 하지만 지금은 최종 모습을 결정짓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빡빡하게 잘 성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는 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둥글리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소개를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오늘 사용하는 틀은 여기 책을 만들 때 쓴 틀은 지금 이게 한국에 있어가지고 못 샀는데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정말 뭐 여러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뭐 하나만 고집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미국에서 물건을 할 때 사실 요새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닌 제품이 어디 있겠어요. 다 어차피 중국산이고 그렇긴 하기 때문에 뭐 한국 제품보다 미국 제품이 확실히 낫다 이런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지만, 윌튼 제품이 가장 일반적으로 편하게 쓰시기 좋은 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덮어두는 역할로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실 때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덮은 상태로 발효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윌튼과 그 어떤 그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늘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책에 하나 설명을 못 드렸던 게 있는데, 이런 걸 할 때 제가 쾌감이 있는 게 방송을 보시는 보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한 번 더 다듬어서 해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기껏 잘 했는데 만약에 놓을 때 이런 식으로 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부풀 그게 없죠. 여지가 없이 여기는 막 이대로 부풀고, 그럼 저희가 애써 쌓은 탑이 무너지기 때문에 충분히 3개 다 공간을 주시도록 조금 공간을 두시고 하시는 게 최종 결과물이 일정하게 부풀어 오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모든 발효빵을 할 때 2차 발효하고 틀의 모양 잡을 때는 조금 더 베이킹 과정 중에서 가장 큰 신경을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9개가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용기상 그 다음에 모양상 미적인 걸 추구를 했고요. 혹시 원 용기에 하실 때는 이렇게 뭐 10개로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거는 취향대로 이제 그런 거는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것도 마지막에 이렇게 이게 잘 안 됐으면 한 번 더 여며주시고, 제가 지금 이 빵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다른 비디오를 할 때보다 훨씬 더 설명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특히 저는 아미쉬 베이킹 관심이 많아서 직접 아미쉬 빌리지까지 가보고 멀리까지 가고 했었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 동부 쪽 오실 분들은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그런 데 다 많이 살고 책이나 이런 것도 많거든요. 아마 그런 식으로 닫힌 생활을 한 지 200년, 300년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재미나게 접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에 모양을 한 번 더 잡으셔가지고 저희는 이 상태 그대로 무려 1시간 45분을 하긴 하지만 감자라는 부가물이 들어가서 막 이렇게 부풀기보다는 조금 안정되고 천천히 깊은 발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효가 길어도 분명히 만족스러운 레시피니까 그렇게 믿고 해주시고요. 가능하면 따스한 곳이 좋지만 정 안 되면 바로 시간을 길게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 집은 추운데 이런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발효를 1시간 45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 45분이 지나서 이렇게 발효가 됐고요. 발효를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에 밀가루를 살짝 찍어서 최종적인 모양에 큰 영향이 없도록 가장자리에 살짝 눌러보고 이렇게 그대로 있으면 발효가 다 된 거니까 이제 오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구워져서 나왔고요. 녹인 버터를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실 때 물론 칼로리나 이런 게 걱정되시면 이걸 생략해 주셔도 되긴 하지만 이 빵 자체의 원래 매력은 풍부한 버터 향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책에서는 무염 버터를 썼지만 가염 버터 사용해 주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가장자리도 이렇게 칠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식은 뒤에 하면 완전 그냥 정말 기름칠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지금 뜨거울 때 꺼내자마자 칠을 하셔가지고 완전히 스며들도록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식혀서 한 조각씩 떼서 드시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양 자체가 많기 때문에 낱개로 해서 냉동을 해두셔도 되고요. 드실 때는 자연 해동해서 드시면 되고 브러쉬에 대한 의견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모로 된 브러쉬보다 실리콘이 세척도 쉽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새는 전 실리콘을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모 브러쉬가 더 폼은 나긴 하지만 실용성은 확실히 실리콘 브러쉬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해봤고요. 제가 다음에는 또 다른 레시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마지막에 이 레시피에 대한 부가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은 시작하자마자 해서 이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남은 하루 재밌게 보내시고요. Happy baking everyone and see you in the next video. Bye!